Day 1. 전치사 for를 이용해 취향 표현하기.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호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김재호의 영어회화 100 책 출간과 함께 동시에 인터넷 강의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제 책은 이번 회화책은 총 데이 100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터넷 강의는 데이 하나에 3강좌로 구성되어서 총 300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개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데이 1, 대망의 데이 1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인강과 제 회화책이 여러분 현재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역량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다 담아봤고요. 인터넷 강의 역시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데이 1 수업 시작하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취향 표현하기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취향 표현하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대표 문장을 보시면은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라고 돼 있죠. 바로 이 for를 이용해서 취향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장은 이제 부정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제 타입은 아니에요. 제 타입은 아닙니다. 또 저랑은 안 맞아요라고 할 때 안 맞아요. 이렇게 할 때는 something isn't for m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대표 문장의 해석은 재택은 저랑 안 맞다. 재택은 제 타입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럴 때 바로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working at home보다는 working from home을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무실과 집을 대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출처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working from hom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구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 우선 주어 자리에 명사 혹은 동명사, 사람 혹은 사물이 올 수 있습니다. 명사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사물이 되겠죠. 그래서 사물 명사, 또 사람, 동명사 이 세 가지가 주어가 오게 되고요. 그 단복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isn't, 때로는 aren'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for me 해서 something isn't for me 혹은 something aren't for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재택은 제 타입 아니에요. 재택은 저랑 안 맞아요 하면은 약간 직설적이게 들리죠.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톤 다운 시키는 조금 약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really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something isn't really for me라고 하면 재택은 그다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다지 정도의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really를 붙이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아래 문장을 보시면 오늘 대표 문장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가 나왔는데 아까 해석이 뭐라고 그랬죠? 재택은 저랑 안 맞다라는 거죠. 자, 밑에 예문도 아주 중요한데요. Working in sales wasn't really for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영업직 생활을 한 2년 하시다가 그만두었는데 왜 그만뒀냐라고 하니까 이 영업을 해보니까 뭔가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Working in sales wasn't really for me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명사나 명사 이러한 것을 주어로 잡고 isn't really for me라고 하는 것이 저랑은 안 맞다, 제 타입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국 학자들은 주어를 사람으로 잡아요. 그냥 그 사람이 I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재택 별로여서 I don't really like working from hom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결국에는 그러한 습관을 빨리 이러한 패턴을 많이 몸에 담아서 내재화시켜서 발화를 할 수 있어야 내 입에서 내뱉을 수 있어야지만 문형이 다양해지고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예문을 쭉 보시면 평소에 내가 나랑은 안 맞다, 별로다 할 때 이렇게 표현을 못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또 다른 예문 한번 보시죠. 김재호쌤의 관찰일기에서 I've tried playing golf several times over the years, but it isn't for me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over the years 몇 번이나 골프를 치려고 나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골프가 제 체질이 아니다 혹은 저랑 안 맞다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It isn't for me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It isn't for me. 시작. It isn't for me. 원래 그러면 it isn't playing golf가 되겠죠? Playing golf isn't for me입니다. 그러면 너무 이걸 직선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다면 뭘 붙이라고 그랬죠? Isn't really for me라고 해서 이 한 단어만 붙여주시면은 조금은 강약 조절이 돼서 조금 예의 바르다기보다는 좀 덜 직설적으로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Playing golf isn't really for me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도 또 다른 예문이 있는데요. Now that I'm a little older, getting wasted every weekend night isn't for me anymore. 정말 네이티브스러운 문장인데요. 해석도 어렵네요. 이제 내가 나이도 좀 되고 했으니까 now that은 뭐이니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getting wasted라는 것은 고주망태가 되다는 뜻이에요. 술이 취하는 것은 get drunk가 되겠고 알딸딸한 것은 tipsy가 되겠지만 고주망태가 되는 것은 getting waste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말마다 그렇게 퍼마시고 이런 게 더 이상 저랑 안 맞는다 이 말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거를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Getting wasted every weekend night isn't really for me anymore 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형을 그동안 우리가 몰랐거나
알아도 아직은 내가 스피킹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못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I'm a little bit old, so I can't drink that much 이 정도 표현에 그쳤던 겁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영어에는 I 주어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스스로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Model examples. 자, 그리고 나서 이제 Model Examples 첫 번째 실전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한글부터 성우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재택근무 체질이 아니에요. 늘 딴짓하게 되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재택근무 체질이 아니에요. 왜냐? 늘 딴짓하게 되고 산만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표 문장이었어요, 이게. 자, 한국어로 체질이 아니다. 또 뭐는 나랑 안 맞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늘 something isn't for me 혹은 something isn't really for me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working from home isn't really for me가 되겠죠? 그리고 늘 딴짓하게 된다는 것은 I always get distracted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distracted라는 게 뭐죠? 주의가 산만해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get distracted 하면 산만해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I always get distracted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한꺼번에 먼저 최대한 모범 답안을 보지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왜요? I always get distracted. 좋습니다. 성우의 음성으로 모범 답안 한번 들어보시죠.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I always get distracted. 좋습니다. 1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오늘 대표 문장에서 이미 다뤘고 사실 또 딴짓하게 된다 이것도 결국에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산만하게 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get distracte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한글 연달아 들어보시죠. 소개팅은 저랑 안 맞아요. 좋습니다. 철수라는 친구에게 주변 지인들이 소개팅 한번 해볼래? 라고 하니까 나 소개팅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 don't 뭐 이렇게 자꾸 영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습관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개팅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개팅이 blind dates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blind dates.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doing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go on blind dates라고 합니다. go on blind dates. 그러면 go on 자체가 주어가 될 수는 없죠.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 원형이 주어가 되면 명령문이라든지 이런 거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동명사로 바꾸면은 going on blind dates isn't for me 혹은 isn't really for me라고 하시면 됩니다. isn't really for me. 자, 여러분 go on 명사라고 하는 구문은 되게 발달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go on a business trip 이런 뭐죠? 출장 가다라는 말이죠. go on vacation 하면 휴가를 가다. 맞죠? 그래서 go on 명사 구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어를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사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going on blind dates isn't really for me라고 했는데 성우의 음성 모범 답안 들어보시죠. Going on blind dates isn't for me. 좋습니다. 자, 3번도 한글 한번 들어보실까요? 노트북은 저랑 좀 안 맞아요. 키보드가 뭔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자, 3번 예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노트북은 저랑 좀 안 맞아요. 제가 노트북을 많이 써봤는데 저는 데스크탑이 좀 더 맞아요. 이러면 저랑 함께 공부하는 많은 학생분들도 사실 이제는 이 구문을 아주 체화해서 잘 쓰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 문장을 보면은 뭐 노트북 aren't for me 이런 걸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 뭐 그냥 I try to use laptops but I didn't really 뭐 이런 식으로 자꾸 I 주어를 계속 잡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노트북 aren't really for me라고 원어민스러운 영어를 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은 영어로 뭐죠? laptops가 되겠죠. 그러니까 laptops aren't really for me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표 문장 말고도 키보드가 뭔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라는 문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사람 주어로 잡으면 어색해요. I feel 이런 식으로 잡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보드를 주어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키보드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쓰는 패턴이 또 딱 나왔어요. 뭐냐면 원어민들은 이 패턴을 되게 좋아합니다. Something about 뭐 is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보드에 뭔가가 isn't이 아니겠죠. 이때는 굉장히 불편하다니까 it's super uncomfortab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something about 다음에 키보드, 그 다음에 is super uncomfortable 해서 주어가 역시 사람이 아니고 something이 된 겁니다. something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꾸 학교에서는 이제 뭔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만 사실 이런 문맥에서 something을 끄집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는 뭔가 비결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이런 것도 there is something about that restaurant 이렇게 하는데 이 원어민들이 실제 스피킹을 들어보면 이 something이라는 것을 요긴하게 굉장히 잘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강에서 자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원어민 음성으로 모범 답안 들어보시겠습니다. Laptops aren't really for me.
Something about the keyboards is super uncomfortable. 자,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Laptops aren't really for me. 다 같이 시작. Laptops aren't really for me. 두 번째 문장도 상당히 어려운데 시작해 볼까요? Something about the keyboards is super uncomfortable. 안 보고 하셔야죠. 지금 가만히 계신 분이 계세요. 자, 크게 따라 하셔야죠. 시작. Laptops aren't really for me. Something about the keyboards is super uncomfortabl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의 틀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틀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두 문장 다 사람 주어가 아니라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I 주어가 너무 많다. 이걸 항상 새기면서 학습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한글 들어보시죠. 전기차는 좀 별로예요. 충전소는 요즘 늘었지만 여전히 엄청 귀찮게 느껴져요. 자, 4번이야말로 정말 I don't like 이렇게 쓰기 십상인 그런 문장입니다. 왜? 전기차는 좀 별로요. 한국말 생김새가 그런 문형을 끄집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Electric cars 그 다음에 aren't really for me라는 문형이 꽉 잡혀 있으니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Electric cars aren't really for me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입에서 조금씩 붙기 시작하죠. 벌써부터. 그죠? 자, 그런데 충전소는 늘었다. 하지만 그 충전소를 찾아서 전기 충전을 하는 게 엄청 귀찮게 느껴진다는 말인데 자, 어떤 문장이 좋을까? There are more 충전소가 더 좋을까? 아니면 we have more 충전소가 더 좋을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옵션도 맞는 영어예요. There are more charging stations around도 맞는 영어입니다. 하지만 이러면 마치 제 3자 입장에서 기술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일과 상관없는 그런 좀 건조한 상태에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느낌.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 마포에 충전소가 더 많아졌잖아. 이런 마포 주민의 입장에서 한다거나 또 서울시장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에 충전소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는 there are 구문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쓴다? We have more charging stations around. 이렇게 쓰는 겁니다. 결국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든지 입장 이런 거에 따라서 때로는 there are, 때로는 we have, 때로는 they hav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넌대형 책에서도 제가 주어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주어를 어떻게 잡느냐가 뒤에 거를 결정하고 어감이나 뉘앙스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고 여기서는 we have more charging stations라고 하시면 됩니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charge station이 아니고요. charging station이 맞습니다. charging station. 그리고 이제 한국말에는 없지만은 요즘 주변에 이런 것은 we have more charging stations around now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round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고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귀찮게 느껴진다. 자, 귀찮다라고 하는 것 어떤 명사가 있을까? 영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사인데 H로 시작하는 거. 어렵죠? hassle이라는 단어 혹시 접해보셨나요? hassle? 자, 모르겠네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잘 약간 생소하다는 표정인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찮다, 귀찮은 것 이걸 명사로 hassle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it feels like 그 다음에 too much of a hassle.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동사 부분이 feels like고요. feel like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a hassle만 나오면 되는데 too much of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어려운 사람은 그냥 it feels like a hassle이라고 외우고요. 조금 더 영어 실력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it feels like too much of a hassl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oo much of a까지가 하나의 표현 덩어리예요. 엄청이라고 하는. 그래서 it feels like too much of a hassle 이렇게 하는 더 정교한 표현이고 그것이 버거운 사람은 it feels like a hassle 해도 good enough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이런 설명이 좀 길었는데 모범 답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Electric cars aren't for me. We have more charging stations around now, but it still feels like too much of a hassle. 자, 여기는 공부할 거리가 많죠. 결국에는 전기차가 별로다 할 때 I라고 문장을 시작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요즘 충전소가 많이 늘었다 할 때 주어를 we 이렇게 잡아보자. 그 다음에 feel like 다음에는 명사가 오고 hassle 자체가 귀찮은 일인데 강조할 때 too much of a hassle 이렇게 표현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hassle 같은 경우에는 제 인강에서 여러 차례 나오고요. 그때 한번 자세히 정리할 겁니다. 전혀 귀찮지 않아요? 좀 귀찮아요? 제법 귀찮아요? 엄청 귀찮아요? 이런 식으로 말의 강도를 달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이제 5번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 직업이 좋은 건 아는데 그런 남자는 나는 별로야.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직업이 좋은 건 아는데 그런 남자는 나는 별로야. 이것은 이제 아마 어떤 소개팅을 하고 난 상태거나 아니면은 소개를 받을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업 나름 괜찮은 거 내가 알지. 하지만 뭔가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이 aren't really for me를 써야 되는 자리예요. 사람도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주어로. 그죠? 그러니까 guys like h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ren't really for me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당히 생소하죠? 이런 문장이. 그죠? Guys like him aren't really for me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내 타입이 아니다, 뭐 내 타입이다 해서 my cup of tea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관용적 표현이 있지만 저는 그런 관용적 표현을 남발하는 것보다 이런 표준적 표현을 적절하게 연거푸 잘 써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guys like him aren't really for me라고 했고 그다음 그 사람 직업이 좋다 할 때 이제 직업이 진짜 좋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여기 저의 의도는 뭐 직업은 나쁘지 않지 이런 느낌을 저는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바꿔봅시다. 나쁘지 않지. 그러면은 he has a decent job이라고 그래요. decent. 이 decent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만한 뭐 준수하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decent는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곧 영어를 듣고 decent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I know he has a decent job, but guys like him aren't really for me. 자, 좋습니다. 이제 decent라는 단어를 그냥 넘길 수가 제가 없습니다. 앞 페이지로 가서 몇 가지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my boyfriend doesn't have any decent clothes. 이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 남자친구는 입을 만한 옷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옷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름 괜찮은 옷, 그 다음에 나름 입을 만한 옷, 이것을 decent clothes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Of course. 뭐 삼성 and Apple phones have great cameras입니다. have great cameras.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물론 삼성이나 애플 전화기 휴대폰이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of course 삼성 and Apple phones have great cameras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다음 문장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But 뭐 특정 브랜드를 뭐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Xiaomi ones are still decent 이런 무슨 뜻일까요? 샤오미 전화기도 나름 쓸만해라는 뜻입니다. 느낌 오시죠? 디센트의 느낌이 뭐라고요?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이만하면 괜찮다 느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철수 cannot even make a decent sentence in English 이런 문장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철수는 영어 문장을 뭐 네이티브스러운 건 바라지도 않고 나름 들어줄 만한 나름 나쁘지 않은 문장 하나조차도 못 만들어 걔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느낌 오시죠? 철수 cannot even make a decent sentence in English. decent는 따라서 엄청나게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예문이 나와요. The economy grew by 2.5% last year, which I think a pretty decent figure. 정말 멋진 문장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economy grew, 성장하다, G-R-E-W, by 2.5% last year, 하고 콤마 찍고. 자, 그러면 경제가 지난해 2.5% 성장을 했고, which I think 할 때, which I think 다음에는 is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삽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which I think is a pretty decent figure라고 하는 것은 2.5%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나름 준수한 수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pretty decent figure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에요. 지난해 그 한 경제 채널에서 들었던 문장을 좀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디센트의 활용폭은 넓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회화책이나 인강에서는 결국에는 대표 표현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어의 섬세한 뉘앙스 이런 것도 꾸준하게 한번 공부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문형의 확장성 그리고 표현의 확장성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피킹이 한결 수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관련해서 스몰 토크 학습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Small talk. 자, 오늘은 Something Isn't For Me에 대한 스몰 토크 학습을 이어가겠습니다. 총 3개의 스몰 토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스몰 토크에 대한 한글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나가서 만난 회 먹을까? 내가 살게. 너무 고맙긴 한데 난 회를 별로 안 좋아해. 식감이 적응이 안 돼. 좋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면 우리 나가서 만난 회 먹을까? 내가 살게. 하니까 상대가 너무 고맙긴 한데 난 회를 별로 안 좋아해.
식감이 영 적응이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 표현이나 문장은 바로 회를 별로 안 좋아해. 여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 isn't for me라고 하면 되겠죠. 약간 말을 조금 더 절제되게 하면은 회 isn't really for me라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just를 붙여서 강조할 수도 있어요. Raw fish just isn't for me. 그때는 real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표현을 공부해보면 우리 나가서 만난 회를 먹을까? 자, 이러면 친구끼리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제안할 때는 how about 이라든지 why don't we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그죠? 아주 뭐 예의를 갖춘 표현은 아니고요. 그래서 why don't we go out?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회를 먹을까? 사시미나 뭐 이런 것을 먹을까 할 때 it을 써야 되느냐? get을 써야 되느냐? 뭐가 더 좋을까? it은 먹는 행위가 너무 부각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를 같이 먹자. 나가서 같이 회 한 사라 하자. 뭐 이건 좀 쓰지 말게요. 회 한 접시 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자라고 하는 우리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먹자가 더 정확하지만은 뭔가 나가서 함께 뭐를 먹을 때는 get을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따라서 why don't we go out and get some 회 이렇게 영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get은 뭘 나가서 같이 뭘 먹다 할 때는 이 회화책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계속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게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it's on me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my treat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y treat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내가 살게, it's my trea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너무 고맙긴 한데 하는 것은 다양한 표현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it's kind of you to off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it is 다음에 뭐 it is kind of you, it is sweet of you 뭐 이런 것들 한 다음에 to do something 하면은 고맙다라고 할 때 정말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럴 때 it is so sweet of you, it's kind of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따라서 it is kind of you to offer 하지만은 회 isn't really for me나 회 just isn't for me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또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에 적응하다 하면 영어로 뭐가 떠오르나요? 일부 학습자들은 accustomed인가? 이 accustomed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러분 원어민들은 get used to를 제일 많이 씁니다. get used to.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법적으로 명사나 동명사, 즉 동사의 ing형이 나와야 돼요. 왜냐? 얘는 투부정사입니까? 전치사입니까? 전치사란 말이에요. 따라서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익숙해지다는 말이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발음이 아직도 틀리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get used to, used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used to. 마지막에 D하고 T가 만나면서 used to.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 그래서 get used to.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시작. get used to.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 can get used to the 식감은 참 어렵네요, 영어로. the textu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can get used to the textu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대표 문장은 바로 난 회를 별로 안 좋아해.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범 답안 성우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y don't we go out and get some nice sashimi? My treat. It's kind of you to offer, but raw fish just isn't for me. I can't get used to the texture. 좋습니다. 이 get 동사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제가 수시로 설명드리고 내가 낼게, 내가 살게, my treat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raw fish just isn't for me. 그 다음에 get used to 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죠. 청취 연습을 위해 기묘한 이야기를 시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전 미국 프로그램이 체질이 안 맞아요. 스토리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좋습니다. 너 영어 청취 연습을 위해서는 기묘한 이야기라고 있거든.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아마 넷플릭스 시리즈 맞을 겁니다. 그걸 시청할 걸 추천합니다. 라고 상대에겠어요. 하니까 좋은 생각이긴 한데요. 미드를 본다는 것이. 하지만 저는 미국 프로그램 혹은 미드가 뭔가 좀 체질이 안 맞고 저랑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요. 스토리가 공감이 안 가고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어디에서 오늘 대표 문장을 쓸 수 있다? 미국 프로그램이나 미드는 체질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주로 American shows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American shows. 이러면 사실 문맥상 미드로 알아듣는 원어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aren't really for me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걸 갖다가 평소 습관대로 I don't really like 이렇게만 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천한다는 것은 뭐 recommend recommend 이렇게 쓰면 되는데 recommend는 두 가지 형태를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하나는 동명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recommend that you watch 이렇게 해도 되고 recommend you watching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이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미드가 체질이 안 맞는 이유가 뭔가 스토리가 재미없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The stories are boring. 이러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스토리가 지겹다. 어떠셔요? 이렇게 되면은 그 스토리 자체가 지루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미국 드라마에서
소개되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뭔가 한국적이지 않고 이래서 공감이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자기가 재미를 못 붙이겠다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을 써요. I cannot get into 그 다음에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 get into는 그 속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뭐 책이 됐건 아니면 이런 쇼가 됐건 그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은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I cannot get into 그 다음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everyone recommended this series but I just can't입니다. 부정문 get into 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들 이 드라마 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게 재미가 없네? 이럴 때 but I just cannot get into i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everyone recommended this series but I just can't get into 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멋진 구동사 나왔습니다. 모범 답안 한번 들어보시죠. I recommend watching Stranger Things to practice listening. It's a good idea, but American shows aren't for me. I can't really get into the stories. 좋습니다. recommend가 동명사를 취했다는 거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merican shows aren't for me 정말 중요한 문장이고 I can't really get into the stories 오늘 정말 좋은 표현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스몰 토크 한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애들하고 정말 잘 노는군요. 선생님 할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니요. 전 가르치는 거랑 잘 안 맞아요. 애들이랑 노는 건 좋은데 공부시키는 게 너무 힘들 듯해요. 자, 애들하고 정말 잘 노는군요. 혹시 선생님 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은 해보셨나요?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분이 아니요. 전 티칭이랑은 좀 안 맞아요. 애들이랑 노는 건 너무 재밌고 좋은데 애들 공부시키는 게 너무 힘들 듯해요. 이렇게 있네요. 자, 어디에서 오늘 대표 문장을 쓰죠? 티칭이랑 안 맞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Teaching isn't really for me. 맞죠?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Teaching isn't really for m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어려운 표현들이 많은데 애들하고 정말 잘 노는데 이건 참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 표현은 어려운데 원어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You are great. 당신은 대단하다. Around kids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들 주변에 있을 때 정말 대단하다. 이게 애들 잘 다루고 꼭 논다라기보다는요. 애들 관리도 잘하고 잘 다루고 우는 아이도 뭐 이렇게 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이런 것이 You are great around kid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생각은 해보셨나요?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배웠던 기초 영어에서 Have you ever thought of ing? about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애들 공부시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야, 이거 어렵네요. 공부시킨다. 자, 동명사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making 그들을 공부하게 만든다 한번 해볼까요? making them study. 맞죠? 그 다음에 힘들 듯 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ard work 이게 힘들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오느냐? seems like가 와야 되거든요. 뭐 할 듯 하다라고 할 때. 어렵죠? 확실히 이 문장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단어는 쉽지만 이렇게 영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making them study seems like hard wor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seems like 같은 경우에도 결국 뒤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바로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making them study seems like hard work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염두에 두면서 모범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You're really great around kids. Have you ever thought of being a teacher? No. Teaching isn't really for me. I like to play with them, but trying to make them study seems like hard work. 자, 좋습니다. 그래서 you are really great around kids라는 조금은 생소한 표현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teaching isn't really for me. 이거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마지막에 trying to make them study라고 trying을 또 표현했네요. 그다음에 seems like hard work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스몰 토크는 뭐 다 외워도 좋을 만큼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대표 문장 외에도 좋은 표현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cannot get into 이런 것도 너무 좋았죠. 그리고 또 첫 번째 my treat 이런 거라든지 I cannot get used to 이런 것이 활용도 만점에 범용성이 매우 뛰어난 표현이기 때문에 다 외울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이진 포인트와 further studies를 통해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ases in point.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스 이진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ies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이진 포인트 오늘 짧게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 그래?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로잉 머신 기억하지? 혹시 관심 있어? 나랑은 별로 안 맞더라고. 자,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안녕 그렉.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로잉 머신 너 기억하지? 혹시 너 관심 있을까?
나랑은 별로 안 맞더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생일 선물로 로잉 머신을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몇 번 써봤는데 자기랑 좀 안 맞아서 친구 그레그한테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은 그냥 주거나.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뭐죠? 나랑은 별로 안 맞더라고. 여기에서 something isn't for me 혹은 isn't really for me를 쓰면 되죠. 그러면 주어를 rowing machine이라고 하고 isn't, 단수면 isn't, 복수면은 aren't really for me라고 하시면 돼요. 아마 오늘 이 표현을 저랑 공부를 안 했으면 나랑은 별로 안 맞더라고 이 표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영작을 해서 쉽다고 느껴지지 평소에 이것을 했으면은 다른 표현을 썼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로잉 머신 기억하지 이런 거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내가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다라고 하면은 I got something 그 다음에 for my birthday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gift라는 단어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도 문맥상 다 생일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got something for my birthday라고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문장도 You remember that rowing machine 그 다음에 뒤에서 I got for my birthday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는 rowing machine이 I got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것은 전체 문장 속에서는 You remember that rowing machine 하고 뒤에서 I got이 머신은 수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 got for my birthday이고 Are you interested는 뭐 됐고요. 나랑은 별로 안 맞더라고 할 때 그냥 편하게 rowing machine이 isn't really for me라고 하면 되는데 이분은 turns out이라는 표현을 앞에 썼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it turns out에 it이 생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turns out은 언제 쓰냐면은 막상 써봤는데 안 맞는 것으로 학교 다닐 때 배운 해석은 드러나다, 밝혀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못 끄집어내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썼습니다. 원어민은. 그래서 turns out 그거 isn't for me, aren't for me 이렇게 썼습니다. 자, 상호의 음성으로 모범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Hey, Greg, do you remember that rowing machine I got for my birthday? Are you interested in it? Turns out it's not really for me. 좋습니다. 그래서 do you remember that? 이때 that은 rowing 머신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뭔지 잘 모르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do you remember that rowing machine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 I got for my birthday 이렇게 돼 있고 it turns out인데 이 생략됐고 It's not really for me.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t's not really for m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짧은 케이스 인 포인트의 길이는 그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긴 녀석도 있고 짧은 녀석도 있습니다. 자, 이제 further study로 가보겠는데 야,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further study. 첫째 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뭐랑은 나랑 안 맞아. 뭐랑은 나랑 맞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오늘은 isn't for me를 공부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Something doesn't suit me. 혹은 긍정문이면은 suits me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또 something doesn't really work for me라고 그래요. 상당히 이런 표현에 우리가 능수능란해져야 되지만 아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something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동명사가 주어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doing something doesn't really work for me라고 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 나랑은 안 맞다, 맞다 이렇게 할 때 세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Something isn't for me, something doesn't suit me, something doesn't really work for me. 이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써야 되겠는데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예문은 어디에서 발췌한 거냐면은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더 최열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극과에 학과장을 했다가 최근에 잘렸어요. 그런데 이제 전 동료 교수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 전 동료 교수인 남자분이 주인공에게 야, 너 학과장을 안 하니까 오히려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인다. 학과장 안 하는 게 너랑 맞네. 이렇게 대사를 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배운 표현을 몰랐다거나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you look 좋아 보인다는 게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있어요. 꼭 이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relaxed 이런 거 you look relaxed 편해 보인다는 얘기죠. 편안하게. 그러면서 부정문으로 동명사를 하는 거예요. 학과장 아닌 것이 suits you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대사를 응용을 하지 않고 한번 보시면 You look good, relaxed, not being chair suits you. 맞죠? not being chair가 동명사 주어고 suits you 하면은 학과장 안 하는 게 너랑 맞네.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영어 학습을 하다가 이제 미드를 즐겨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미드를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아듣고 쓱쓱쓱 다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젠 이게 하나 잡히면 끈질기게 물고 넘어져서 응용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not being chair suits you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 다음 예문을 보시면 혼자 일하는 거는 나랑 안 맞는다는 걸 느꼈어. 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오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회사 조직 생활을 하다가 개인 사업을 해서 혼자 일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나 이런 걸로.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나랑 안 맞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혼자 일하는 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working on my own이라고 하거든요. 내 스스로 혼자. 그 다음에 doesn't suit me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맞죠? 또 문맥에 따라서는 doesn't really work for me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 이러면 원어민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working on my own doesn't suit me or doesn't really work for me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문장이 이제 대표 표현은 아니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런 문장에서 제가 관찰한 포인트는 뭐냐?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진짜로 능률이 오르면 나는 능률이 오른다 only when 이런 영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한국말로 자꾸 이걸 대입시키니까. 그런데 이때 원어민들은 투부정사로 영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 To be productive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생산적이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런 투부정사를 이제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목적의 투부정사냐 부사적 용법에 뭐 하기 위해서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은 아직 학계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많이 해석하거든요. 그래야 능률이 오른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To be productive. 근데 이건 진짜 요긴한 투부정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모범 답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자, working on my own 주어죠. doesn't suit me 맞죠? I need to be around other people 맞죠? To really be productive. really는 꼭 없어도 돼요.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만 능률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oesn't suit me라는 것도 공부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잖아. 재택근무는 나랑 안 맞아. 이걸 갖다가 오늘 했던 것은 isn't really for me지만 좀 더 세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택근무 doesn't really work for me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나랑은 안 맞다. 이렇게.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Working from home doesn't really work for me. 맞죠? 이게 이 세 가지 표현을 입에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한번 살짝 가보시면은 몇 가지 예문을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문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다양한 예문들. 교과서적인 예문 말고요. 자, working in sales in입니다. Really doesn't suit me. 이러면은 영업직에서 일하는 건 나랑 안 맞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오늘은 isn't really for me를 썼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SUIT라고 하는 게 타동사로 쓰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가 나랑 맞다 안 맞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간 있죠. 시간. 6시가 나랑 맞다 안 맞다. 6시가 안 된다. 혹은 어떤 색감 같은 거 있잖아요. 옷. 그런 것이 나랑 맞다 안 맞다.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게 suit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This outfit doesn't work for m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의상이나 복장이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옷이 너무 타이트하고 이러니까 제가 못 입을 것 같은데 이러면 it doesn't really work for me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뭐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문이거든요. Exercising on my own doesn't really work for me.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혼자 운동해봤는데요. 저랑 안 맞더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Exercising on my own doesn't really work for me.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빡세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 헐렁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that's why I have a personal trainer. 돈이 많나 보네요. 그래서 내가 personal trainer를 두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운동을 해봤는데 안 맞다는 얘기죠. 영어로 어떻게 했죠? Exercising on my own doesn't really work for me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예문 너무 욕심이 나서요. Waking up early.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doesn't really work for me라고 할 수도 있어요. 멋지죠? 그러니까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아침형 인간 이러면서 저한테도 학생들이 보통 보면 쌤 아침형 인간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마치 아침형 인간을 꼭 영어로도 명사로 가르쳐달라 이런 그 어프로치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밤에 활동하는 사람 유형도 영어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은 매우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용도가 딱 거기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가지고 waking up early doesn't really work for me라고 이런 패턴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쓸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그 단어 대 단어를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학습자는 영어 스피킹이 느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의가 길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 표현은 뭐였죠? Working from home isn't really for me였습니다. 확장적인 표현은 doesn't suit me 또 doesn't work for me. 이렇게만 알아둬도 큰 자산이 되거든요. 여러분 영어 스피킹에. 좋습니다. 이제 다음 데이 2에서 더 좋은 표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